한 고급 호텔 뷔페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58세 정미자 씨를 향한 동서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물을 정미자 씨의 접시 위에 쏟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국물 있는 음식 되었네요. 숟가락으로 후루룩 드세요. 여기 격 떨어진다는 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요. 온 뷔페장 사람들 앞에서 참혹한 모욕을 당한 정미자 씨.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호텔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평범한 보건소 조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방금까지 정미자 씨를 조롱하던 동서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통쾌한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미자는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청 보건소 조리실에서 설거지를 마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20년째 똑같은 일상, 내년 은퇴를 앞둔 정미자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미자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동료 김순옥이 인사하자 정미자는 미소로 답했죠. 네, 내일 또 봐요. 보건소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랜드 호텔 고객 서비스 팀입니다. 정미자 고객님이 맞으시죠? 정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그 유명한 강남 호텔이요? 네, 정미자 맞습니다만. 고객님 성함으로 내일 오후 7시 저희 호텔 53층 스카이 뷔페 예약이 되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미자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스카이 뷔페라니, 53층이라니. 그런 곳은 한 끼에 30만 원은 좋게 들 텐데요. 그런 곳을 예약한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정미자님 성함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결제도 완료되었고요. 연락처 끝자리 4298 맞으시죠? 정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연락처까지 정확하다니. 맞긴 한데. 정말 이상해요. 내일 오후 7시에 오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없고요. 전화를 끊고 정미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집에서 딸 하은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하은아, 너 혹시 엄마 이름으로 뭔가 예약했어? 무슨 예약? 그랜드 호텔 스카이 뷔페. 뭐? 엄마, 나 아니야. 그런데 가려면 내 월급 반 달치는 들어. 집에 도착하자 남편 박종철이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정미자가 오늘 일을 설명하자 박종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기한 일이네. 누가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어. 하은이도 아니라고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도 없잖아. 박종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참에 가보자. 한 번쯤은 당신도 그런 대접 받을 만하지. 여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창피만 당할 것 같은데. 예약되어 있다잖아. 당신 평생 그런 곳 못 가볼 텐데 이번 기회에 구경이라도 해보자. 박종철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자는 옷장을 뒤졌어요. 평소 옷들로는 부족해 보였거든요. 한참 뒤져서 3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 투피스를 찾았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입었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옷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격식 있어 보였어요. 정미자는 조심스럽게 다리미질을 하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그런 고급 호텔에서 말이에요. 혹시 잘못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가서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도 생겼어요. 평생 가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그날 밤 정미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그런 곳으로 부른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곳에 가는 게 맞는 건가? 혹시 가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평생 가볼 기회가 없을 곳인데 이번 기회에 구경이라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미자는 분홍 투피스를 한 번 더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강북의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자신에게는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였거든요. 뒤척이며 잠자리에 누웠지만 정미자의 마음은 계속 들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6시 정미자와 박종철은 서울 강남의 그랜드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호텔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유리로 된 외벽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들어가도 될까? 괜찮아. 예약되어 있다고 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5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미자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뷔페장 안으로 들어서자 정미자는 압도되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와 박종철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왔어요. 정미자가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달콤하면서도 독이 든 목소리였어요.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오은정이었습니다. 박종철의 동생 아내로 샤넬 민트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동서. 정미자가 당황하며 인사했어요. 아이고, 정말 깜짝이야. 오은정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형님이 여기 있을 줄이야. 혹시 여기서 일하러 오신 건 아니죠? 정미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약? 오은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이 직접요? 와, 정말 대박이네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셨나요? 주변 의료진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형님, 오은정이 정미자의 접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 뭘 담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은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이 접시에 담으신 거 좀 보세요. 완전 동네 국밥집 스타일이네요. 동서야. 아, 형님. 오은정이 갑자기 물잔을 들어 올리며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고급 음식 어색하시죠? 제가 형님 입맛에 맞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정말로 물을 정미자의 접시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국물 있는 음식 되었네요. 오은정이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 숟가락으로 후루룩 드시면 돼요. 딱 형님 스타일.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 죄송해요. 오은정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이 너무 어색해 보이셔서 도와드린다고 그랬는데. 정미자는 물에 젖은 음식을 보며 당황했어요. 어머, 형님, 근데 냄새가. 오은정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혹시 목욕은 하고 오신 거 맞죠? 여기 고급 호텔인데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동서야, 제발. 제발 뭐요? 오은정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형님 보니까 완전 촌티의 끝판왕이세요. 오은정이 정미자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옷도 몇십 년 된 거 아니에요? 완전 구질구질하네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오은정이 주변 의료진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정말 아무나 다 여기 오나 봐요. 형님, 그쪽 입맛에 맞으실까요? 여기 음식들이요? 오은정이 독설을 이어갔어요. 어머, 여긴 동네 백반집이 아니거든요. 어머, 형님. 오은정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혹시 여기 주방에 가서 진라면 매운맛 있냐고 물어보실 건 아니죠? 근처 테이블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서야, 우리 가족인데. 맞아요. 가족이니까 더 창피한 거예요. 오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님이 이런 곳에서 우리 망신 주시면 어떡해요? 여기 우리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아이고, 형님 때문에 여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오은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품격이 확 떨어져 보여요. 정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참혹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격 떨어진다는 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오은정이 뷔페장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진짜였네요. 형님 제발 나가세요. 오은정이 정미자를 밀치듯 말했어요. 형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면 다른 손님들까지 불쾌해져요. 바로 그때 뷔페장 입구에서 급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났어요. 호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봐요. 오은정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직원들이 오네요. 역시 형님 때문에 신고가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런데 호텔 직원 3명이 정미자 앞으로 달려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자 고객님이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찾고 계십니다. 그 순간 뷔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오은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을 뿌리며 촌티의 끝판왕이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호텔 회장이 직접 찾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니. 어머, 뭐라고요? 오은정이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오은정의 완벽했던 가식 미소가 산산조각 나며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뷔페장 안에 흐르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오은정의 손이 덜덜 떨렸고 다른 손님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3명이 정미자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정미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뷔페장 입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마치 왕이 행차하듯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직원들이 일렬로 따라왔습니다. 총지배인 윤태석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뷔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심지어 가장 거만했던 의사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석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정미자 고객님. 윤태석이 정미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뷔페장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은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석이 정미자 앞에 서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정미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태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뷔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자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뷔페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은정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그 이름 석자만으로. 윤태석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호텔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정미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윤태석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해 전 겨울, 비 오는 밤에 길에서 헤매던 치매 노인 한 분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정미자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그분이. 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뷔페장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은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의 어머님께서는 당시 중증 치매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사흘 동안 행방불명이었죠. 오은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때 단 한 사람이 어머님을 집으로 데려가 사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따뜻한 국을 끓여드리고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죠. 정미자는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해냈어요. 비에 젖어 떨고 있던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 밤을 말이에요. 그리고 윤태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정미자라는 이름만요. 뷔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억하신 유일한 이름이 정미자였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계속 정미자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은정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 윤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로 인해 어머님의 마지막 시간이 평안했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고요. 뷔페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경외감 어린 시선으로 정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직접 오십니다. 윤태석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평생 찾고 계시던 분을 드디어 만나시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오은정이 갑자기 일어나 정미자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정미자는 오은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윤태석이 정미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미자가 일어서자 뷔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배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은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특별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윤태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미자와 박종철은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태석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회장님을 만나시기 전에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12월 중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님께서는 오후 3시경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정미자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확실히 추운 겨울날이었고 비가 많이 내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경찰은 물론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서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태석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은 거의 미쳐가고 계셨죠. 박종철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미자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석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님을 발견했다고요.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보니 윤태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따뜻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하더군요. 정미자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그날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 말이에요. 경찰이 물었죠. 누가 돌봐주셨냐고. 윤태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정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자, 정미자. 윤태석이 어머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그 이름만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정미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장님께서 바로 달려가셨죠. 윤태석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회장님의 얼굴도 못 알아보시면서 정미자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윤태석이 특별실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께서는 정미자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특별실은 화려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커다란 창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시죠. 윤태석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회장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정미자와 박종철이 앉자 윤태석이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사실 저희는 정미자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미자가 궁금해했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서울 시내 모든 호텔, 레스토랑, 병원에 정미자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즉시 연락하라고 지시하셨거든요. 정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그뿐만 아닙니다. 윤태석이 미소 지었어요. 매년 어머님 기일에는 서울 시내 무료급식소에 거액을 기부하시면서 정미자라는 이름을 찾고 계신다고 공지하셨어요. 박종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회장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정미자님을 찾으셨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그때 특별실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호텔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정미자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정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정미자님이신가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미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제지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인사드려야죠. 회장이 정미자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윤태석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고 정미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자는 당황해서 회장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기억한 이름이 정미자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 이름 덕분에 어머니의 마지막이 평안했습니다. 정미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해주신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 정미자님은 우리 호텔의 가장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 순간 정미자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정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평생 사업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님, 제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철도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들을 준비를 했어요.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우셨죠. 정미자는 그 말을 들으니 그날 밤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소홀했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저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회장은 고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라지신 그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중요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정미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를 잃을 뻔한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회의를 끝내고 가겠다고 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그냥 산책 나가신 줄 알았거든요.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겨울 비가 오는 밤에 치매 환자가 혼자. 그때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박종철이 휴지를 건네주었고 회장은 고맙다는 듯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회장이 정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온 서울을 뒤지고 다녔는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미자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정미자님께서 어머니를 경찰서에 인계해 주셨죠.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따뜻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하더군요. 정미자는 그때를 기억해냈어요. 사흘 동안 할머니를 돌본 후 가족을 찾아드리기 위해 경찰서에 모셔다 드린 일을 말이에요. 경찰서에 달려갔을 때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못 알아보시더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회장이 정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미자라는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회장이 다시 정미자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정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일 정미자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들인 제 이름도 잊으셨지만 정미자라는 이름만은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신 일기예요. 수첩을 펼치자 떨리는 글씨로 적힌 글이 보였어요. 정미자가 국을 끓여줬다. 따뜻했다. 정미자가 옷을 갈아입혀줬다. 고마웠다.
정미자가 손을 잡아줬다. 안심됐다. 매일매일 정미자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었어요. 정미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걸. 당신은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회장이 정미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이 따뜻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박종철도 눈물을 닦으며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아내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미자가 고개를 저으자 회장이 말했어요. 정미자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특별실 안이 깊은 정적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대신 정미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미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이제부터 정미자님은 저희 가족입니다.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윤태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뷔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정미자를 향한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사업계를 주름잡아온 냉혹한 경영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누가 감히? 윤태석이 목을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대학병원 마취과 전문이라고 하는 오은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정미자 고객님을 공개적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회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섞여 들어갔어요. 격 떨어진다. 국이나 끓이는 사람, 여기 올 곳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뷔페장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혈관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은인을 그렇게? 정미자가 급하게 나섰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아요. 동서도 몰라서 그런 거고. 동서요?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오은정의 말들이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는지 그 상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당장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지금 즉시. 회장이 윤태석에게 소리쳤어요. 회장님. 정미자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미자님, 어머니의 은인을 모독한 인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0분 후 특별실 문이 열리고 오은정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뷔페장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서 오은정 앞에 섰습니다. 그의 키가 오은정보다 훨씬 커서 위압감이 더욱 컸어요. 당신이 정미자님을 모독한 그 여자군요. 오은정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마른 것 같았거든요. 대답하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특별실을 가득 채웠어요. 죄송합니다. 오은정이 겨우 소리를 냈어요. 제가 몰라서.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깔보는 것도 몰라서 하는 일인가요? 오은정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이렇게 무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이 뷔페장에서 온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정미자님은 제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매로 길을 헤매던 어머니를
사흘 동안 친딸처럼 돌봐주신 분이에요. 뷔페장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몇몇은 오은정과 함께 정미자를 비웃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억하신 유일한 이름이 정미자였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분을 이 여자가 짓밟았어요. 오은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미자가 깜짝 놀라 오은정을 일으키려 했어요. 동서야, 일어나세요. 하지만 오은정은 울면서 말했어요. 형님, 저 정말 몰랐어요. 형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대단한 분? 회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은정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사람을 돈으로, 지위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용서가 된다는 건가요?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오은정이 고개를 박으며 울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정미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오은정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형님, 오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윤 지배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을 우리 호텔 연구 출입금지 명단에 올리세요. 아니에요. 오은정이 절규했어요. 회장님, 제발. 그리고 서울 시내 모든 호급 호텔에 이 일을 알리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때 정미자가 회장의 팔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미자님, 당신은 너무 착하세요. 회장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동서도 제 가족이에요. 정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회장은 한참 동안 정미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미자님이 원하신다면 이번만요. 오은정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오열했어요.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았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난 후 정미자는 딸 하은과 함께 다시 그랜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회장이 직접 초대한 자리였어요. 하은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 하은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니. 대단한 게 뭐 있어. 정미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정미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미자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은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현실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이 극진히 모셨습니다. 정미자는 이런 대접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객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태석이 직접 마중 나와 안내했어요. VIP룸으로 들어서자 회장이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미자님, 따님도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회장이 하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닮으셨네요. 착해 보이세요. 식사가 시작되자 회장이 정미자에게 말했어요. 정미자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회장이 박스 하나를 꺼내 정미자 앞에 놓았어요. 이건 저희 호텔의 평생 VIP 카드입니다. 정미자가 박스를 열자
금으로 만든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정미자 마이너스 회장 직속 특별 고객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정미자가 사양하려 했지만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은인께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앞으로 저희 호텔은 물론 전국 체인 호텔 어디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카드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거 정말 받아도 돼? 그럼요.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따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때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미자님, 혹시 그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신가요? 정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진은. 아, 그렇군요. 회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이 행복했다는 걸 보여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정미자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혹시 정미자가 지갑을 뒤져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이게 있긴 한데 그건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준 쪽지였어요. 거기에는 고마워요. 정미자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쪽지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어머니 글씨네요. 할머니께서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렸더니 이렇게 써주셨어요. 정미자가 설명했어요. 회장은 그 쪽지를 소중히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 뷔페장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정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자님, 한 의사가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비웃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줄지어 사과했어요. 정미자는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닙니다.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하은이 어머니의 팔을 꽉 잡았어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로비로 내려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미자를 알아봤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정미자님 맞으시죠?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람들이 정미자에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어요. 정미자는 어색해하면서도 모든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에 하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들 엄마를 알아보네. 그러게. 정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신기하다. 엄마가 항상 남을 도우며 사셨잖아. 하은이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그런 엄마가 이렇게 인정받는 거야. 정미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묵묵히 살아온 자신의 선행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 잘했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러워? 정미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냥 사람 된 도리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 된 도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정미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딸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그날 밤 정미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한 달 후 정미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미자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여전히 강북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똑같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인터뷰 요청 왔어. 하은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전국 방송이래. 안 할 거야. 정미자가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박종철이 신문을 보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여기 또 당신 이야기 나왔네. 신문 헤드라인에는 평생 묵묵히 살아온 보통 사람의 기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미자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자는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채소가게 앞에서 발길이 멈춰졌어요. 어머, 정미자님. 아주머니가 달려와 정미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뭐가 그렇게... 정미자가 쑥스러워했지만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치매셨거든요. 그때 저는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미자님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미자는 아주머니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미자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정육점에서도 과일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미자를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정미자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육점 아저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도 반성하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미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미자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1시간 후 정미자는 그랜드 호텔 로비에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 뭔가 새로운 것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회장이 정미자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미자님, 이걸 보세요. 그곳에는 할머니의 생전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고 김순덕 할머니를 기리며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정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밑에는 할머니가 써주신 그 쪽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미자. 정미자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찍으신 사진이에요.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라고 들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정미자님께서 돌봐주신 며칠이 어머니께는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셨어요.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평안히 가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오은정이 서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로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은정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동서. 정미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오은정이 정미자 앞으로 걸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오은정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을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워요. 정미자가 오은정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평생 사람을 돈으로, 지위로만 봤어요.
오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님 같은 분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동서야. 정미자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오은정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살 수 있는지. 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은정을 끌어안았어요. 동서야, 이미 용서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정미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종철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정미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사람 사는 진짜 의미를 알겠어. 박종철의 목소리가 뭉클했어요. 평생 당신 곁에서 배우며 살고 싶어. 하은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정미자는 가족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감동을 주고 있다니. 그날 밤 정미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그냥 따뜻한 마음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창밖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하늘에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그저 사람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정미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라는 것을. 정미자라는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선량함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미자 씨가 깨달았듯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비 오는 겨울밤, 길 잃은 할머니에게 보여준 작은 선행이 결국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은정처럼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도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요. 정미자 씨의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선량함 그 자체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정미자 씨 같은 존재가 되어주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작은 친절,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이 베푼 작은 선행들도 언젠가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미자 씨처럼 그저 사람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준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미자 씨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